핫쌤입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우리 국민들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PT 또는 토론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옳다 그러다 이 같은 비판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PT 또는 토론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 봐주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이슈를 다룰 때는 패스트 그리고 2M 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 옳다 그러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밝힐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2M은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2M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 나의 주장,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자꾸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레임 사용을 권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치적 관점입니다. 자, 어쨌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만큼은 규제 일변도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느 만큼 성과를 냈느냐. 주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을 보면 현재 104.2%라고 합니다. 자, 100이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균형점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만큼은 100이 아니라 110이 아주 좋답니다. 10만큼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어긋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세대 입장에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이렇게 평균 나이를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생활하던 이 나이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살 또는 10살적 시절에 주거 환경을 생각하고 지금의 주거 환경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보릿고개에서 벗어나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면 대개 자, 학교 근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찼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주택은 저 변두리 또는 반지하방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성장할 때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었는데 이제 내가 독립된 가구를 만들고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주거 환경은 어릴 때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살 또는 10살 때 생활하던 그 아파트는 그 당시는 신축이었죠. 그러나
20년 또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축이 반대, 구축이죠. 이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30년, 40년 된 건물 다시 들어가 살라고 하면 살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주택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 수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은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비율을 보면 거의 50%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그야말로 30 또는 40년 된 아파트들이죠. 재건축에 들어가야 할 그와 같은 수명을 다한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노후 아파트가 전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수 자체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봐야 할 절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구적 측면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인구수는 하향 추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늘고 있죠. 정반대로 가고 있죠. 결국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세대수는 늘고 있는 겁니다. 세대수가 늘면은 주택수는 부족한 거죠. 여기에 따른 정책이 개발돼야 하는데 이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회가 감소하죠. 그래서 자꾸만 서울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더군다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구보다 이동이 쉽죠. 그래서 자꾸만 교육과 소득 이와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구 통계적 측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수요 측면을 먼저 봐야 하죠. 사람들 선호도, 그리고 새로운 흐름, 그리고 사회 문화 관련 새로운 인식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살펴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수요 억제 또는 규제 일변도 정책 개발이죠. 이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말했죠. 주택 보급률 균형은 100이 아니라 1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향 추세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신문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있죠. 재건축 막혀있다 뚫으라는 거죠. 그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 더 확대해라. 주어진 환경에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보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큰 충격이 생긴다. 이와 같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거 감수해야 합니다. 일시적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충격 정도는 감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발표할 문안 또는
토론 내용을 포스트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목표를 110%로 잡는 거죠. 왜 110%로 잡아야 하느냐? 그 이유, 배경. 자, 전국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 급증하는 이와 같은 추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근데 서울 주택 보급률은 하향 추세죠. 자, 주택 보급률은 하향 추세이고 인구 유입, 세대수 증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로 엇박자죠. 그러면 억제하는 것은 유입을 막는다든지 규제를 통해서 이 추세에 맞추는 건데 이것은 부작용만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체를 잡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실행 방안으로서 시대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도 높이고 이와 같은 것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건축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거나 감내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주택 가격 안정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앞에서 봤듯이 노후 아파트가 거의 절반입니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될 텐데 여러분들 중심에 신중상층이 형성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출산 동기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인구 감소, 노령화 피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면 거의 100점입니다. 자, 지난 연말에 남동발전 합격했던 친구, 내가 발표할 문안 포스트앱으로 정리해서 던졌더니 바로 합격해서는 지금 잘 다니고 있죠. 자, 패스트 관련 NCS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자, 법무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마디 던졌다. 이 말은 정부가 시장 개입한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답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발표하거나 객관식 문제 답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이 20년간 공부했던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이 책에 거의 다 수록해놨으니까 2장까지 보고서 시장을 보는 눈을 익힌 다음에 걸어나서 직접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화이팅 하십시오.